우리가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오늘도 상사가 내 보고서에 대해 태클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사는 내 보고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내 딴에는 보고서 문장도 멋있게 썼고 형식도 맞고 그 분량도 컴팩트하게 한 것 같은데 상사는 결론이 뭐야? 네 생각은 뭔데?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쓴 문장이 이상해서? 아니면은 상사나 회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답은 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흔히 말하는 보고서를 멋지게 쓰는 기술, 그리고 보고서 스킬,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상사에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보고서를 만드는지 그 핵심, 그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글을 잘 쓰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에는 문장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고서의 수요자인 우리가 만나는 상사는 문장력이나 자료의 섬세함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 할까요? 우리의 상사는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 일단 우리 상사는요,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보고서 보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그래, 이 보고서 보면서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사가 매우 궁금해하는 보고서에서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시는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시장 환경은 어떻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떻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사는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이 뭔데? 왜냐하면 시장 환경을 보고 상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드린 얘기를 잘 정리하면은 보고서의 본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자료가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고서는 단순히 읽는 자료가 아니고요, 상사나 회사가 나의 의견을 듣고 무엇을 판단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고서의 본질은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보고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보고서의 본질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본질을 담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보고서의 본질을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보고서의 본질은 PREP입니다. PREP, 프랩이라고 읽는데요,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프랩이라 보겠습니다. 이 프랩은요, PREP는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와 근거를 붙인 뒤에 다시 결론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다시 포인트, 이 순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 포인트입니다. 결론,
결론이거든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내용인데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러면은 바로 보고의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상사는 바로 대충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너의 결론이 뭐야?를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직접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주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보고의 시작입니다. 보고의 스타트. 그리고 두 번째, R, reason, 이유입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 결론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론만 말하면은 그건 그냥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reason, 이유가 붙는 순간에 이는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론은 저희가 뭐 하나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팀장님, 이 안이 이렇게 제가 이 안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니면은 이 안을 팀장님 이 안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보니까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선택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보고서는 훨씬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게 포인트, 리즌,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그젠플입니다. 세 번째는 이그젠플인데 이거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지 팀장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보고서에 이그젠플이 있는데 보고서에 데이터, 수치,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보고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유를 얘기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하는 비용이 1억이지만은 효과는 3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로서요. 결론은 이유를 붙일 때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요. 데이터를 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해당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하나,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의견이 아니고요. 근거 있는 팀장님의 의사결정을 돕는 바로 그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은 다시 포인트,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할 때 맨 처음에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결론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결론, 그리고 이유, 이그젠플 이렇게 얘기했는데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면서 팀장님 앞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이 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얘기하고자, 우리가 뭘 주장하는 이 내용을 바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의사결정이 바로 보고서에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가 보고서다. 이것이 보고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 보고의 본질을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렙, PREP가 필요하다. 그럼 PREP가 뭐야 하면은, P는 포인트, 결론, R, 리즌, 이유, E, 근거, 이그젬플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포인트 돌아간다. 결론. 그래서 앞에 그 영어 문자만 따가지고 PRE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고서의 본질은 일단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하고 두 번째 이유를 붙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로 설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한다. 이 구조가 바로 PREP, 보고서의 본질에 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고서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읽는 문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사의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쓸 때 참 어렵고 괴롭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PREP, 프렙 구조만 제대로 적용해 봐도 여러분의 다음에 작성하실 보고서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운 PREP, 프렙, 보고서의 본질을 위한 도구, 다음 보고서부터 바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